안녕하세요. 도리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전치사라는 단어에 대해 뜻을 좀 알아볼게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pre랑 position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있고요. pre는 원래 앞에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치해 있는 단어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전치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항상 명사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하나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러고서 볼게요. 나머지들 전치사들은 뜻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헷갈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우선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문제 보면서 바로 영작해보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는 삼각형을 그려서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뭐에라고 하는 걸 at, on, i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장소와 위치라고 할게요. 삼각형의 크기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작은 부분이죠.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몇 년도, 몇 달,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어, 그럼 이제 오늘 날짜로 예를 든다면 2022년 10월 19일, 그 다음에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그 다음에 지금 15시 20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큰 개념부터 점점 안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가장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건지, 아니면 제일 큰 단위인 건지, 아니면 중간 단위인 건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시간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은요, 요걸 쪼갤게요. 자, 2022년이에요. 말 그대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in 2022 or 2022라고 이제 잘라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2022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요? 10월이네요. 그럼 10월 영어로 October이죠. 그래서 이제 in October이라고 씁니다. 크니까요. 12개 중에 하나죠. 이제 12개라고 하는 큰 범위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 그래서 October이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거를 이제 나누는 연습은 바로 보시면 돼요. 10월 19일이 있네요. 그럼 이제 얘보다 조금 작아졌으니까 on October 19th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데이트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on을 쓰게 돼요.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요일이죠. 그래서 하나의 딱 정해진 날짜를 이야기할 때 쓰기 때문에 on Wednesday가 되는 거죠. 스펠링 조심해 주시고요. 많이 헷갈리셔요. 그래서 on Wednesday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몇 시 몇 분 있어요. 그럼 이제 15시 20분이라고 하면 at 15:20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at 3:20 p.m.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at과 on과 in은 항상 크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부터 큰 거. 그래서 범위상으로 봤을 때 넓은 것부터 좁은 거까지 연결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시간으로 나눠지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장소로 한 번 더 볼게요. 위치로 본다고 하면 이제 얘도 장소에서 시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뭐, 땡땡동,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범위로 봤을 때 조금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까지로 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이하게 이제 그 지명을 나타내는 것들은 모두 in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n Korea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질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Where are you from? 하면 이제 대답 I live in Korea. I'm from Korea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From Korea, I live in Korea. 조금 다른 문제네요. Where do you live? 하면은 I live in Korea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in Korea or in Seoul, in 용산, something. 그래서 지명 얘기하실 때 다 in 쓰시면 돼요. 그리고 in의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디, 장소 안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어요. in the room, 그 방 안에 있어요. 라는 식으로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in이 큰 넓은 장소의 범위를 좀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on을 갈게요. on 자체는 이제 큰 범위에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약간 다른 위치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위치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on을 쓰는 패턴은 on the table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테이블의 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 위에 있는 것들 제일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에서, 장소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on the street이 되겠죠. 우리가 길거리를 걷는데 발이 땅에 닿죠. 그렇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on the street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on the ground. 말 그대로 땅이네요. 땅에 발을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on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실게요. 네, 그 다음엔 이제 at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at은 이제 크기로 봤을 때 어떤 장소의 넓이로 봤을 때 가장 좁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at school, 그 다음에 at the library, 그 다음에 뭐 at the party. 자, 파티에서 나 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랑 airport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하나의 위치들, 하나의 장소들 이야기할 때 at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쉬운 버전일 것 같아요. at, on, in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요.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간다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add, on, in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전치사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볼 건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시, 몇 분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실 게 있어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12시 딱 말해요. 낮 12시, at noon, 그리고 at night. 정확히 모든 밤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midnight부터 그 이후 시간을 통틀어 이제 at을 쓰게 돼요. 그래서 at midnight도 같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서 요일, 날짜, 특별한 날. 이제 공휴일 같은 그 날의 이름들이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보면 on Frid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 March 25th, 뭐 th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n Christmas,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몇 월이라고 한 in May 같은 거와 이제 in 2022 or 2022 이제 년도 말할 수도 있고요. 거기 이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계절과 그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의 시간 이야기하는 거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다음에 in the evening 같은 애들 있죠. 그래서 얘네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 주실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this, that, this, next, last, every, today, tomorrow 같은 아이들은
이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this Monday, next Friday, next week 같은 것들 쓰실 때 이제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before, after, 뭐뭐 전에, 뭐뭐 후에, 그래서 시간의 전에, 시간의 후에가 되겠죠. 항상 전치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는지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before the exam, 그러니까 시험 전에, after dinner,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 이제 문장이 쭉 있을 때 앞에 명사에다가 전치사 뒤에 있는 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조심해 주세요.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전치사가 같이 연결해 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이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요. for이랑 during이 있어요. 요거 두 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for를 쓰면 시간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for 5 days, for a year, 뭐 for 5 years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해서 해왔어요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써요.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have pp를 쓰는 게 많겠죠. have pp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동안.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제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uring exams, 시험 동안에, 시험들 동안에, 그리고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eeting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해서 the meeting, 아니면 the vacation 이런 애들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8개의 질문이 있어요. 요걸 이제 영작해 보시면 되는데요. 멈췄다가 이제 조금 시간을 두시고서 그리고서 이제 영작을 한번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하셨다고 생각하고 먼저 하시고 해주셔야지 좀 효과가 있어요. 항상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은 나 이거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이제 막상 다른 데 가서 쓰려고 하면 뭐였지? 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들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첫 번째 거 해볼게요. 나는 7시에 집을 나선다 라고 했어요. 7시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하겠죠? 뭐뭐에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나는 나선다 집을 7시에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I leave home at 7. 나는 집을 나선다 라고 할 때 I leave home at 7. 아니면 7 숫자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et's move on to number 2. 우리는 보통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 이제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 이제 보통의 위치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도 얼마나 자주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먹는다. 점심을 정오에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 usually eat lunch at noon인 거죠. 정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중간, 낮 12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eat도 가능하고요. have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number 3. 나는 10월 19일에 태어났다 라고 하고 싶어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타의 수동태를 쓰게 되는데요. 그 형태라는 거는 인지를 하기 좀 힘드실 수는 있지만 들어보신 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썼냐? I was born 하시고 몇 월 며칠에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짜를 얘기하는 on October 19th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born이라고 하는 거는 bear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4번 볼게요. 겨울에 눈이 내린다. 겨울에 눈이 내린다.
얘는 이제 우리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 쓸 거예요. It snows in winter. 겨울에 라고 할 때 계절 큰 거 in 쓰기로 했죠. 5번 볼게요. 우리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왔다. 이제 왔다라고 썼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살아왔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We have lived in Seoul. 인도 있네요. 그리고 for 10 years 가 되겠습니다. 글씨체 잘 알아보시고 있나요? 필요하시면 제가 밑에다 답도 달아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나는 여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거기라고 해서 그냥 there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할 것 같네요. 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머물렀다. 거기에 여름 동안. 이 동안의 지금 차이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머물렀다. 렀다이기 때문에 과거 I stayed 해주시고요. 거기에 there 언제 동안? 여름 동안. 그러면은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during the summer 이 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씻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네요. 그럼 씻어라 부터겠어요. 씻어라 손을 근데 너의 손이 기본이겠죠? 상대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씻어라 wash 무엇을? your hands 언제? before dinner이 되는 거죠. 그래서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할 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서 마지막 문제네요.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는 일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순서가 될게요. 어떻게 되나요? He works from Monday to Friday. From A to B는 위에서 완전 위에서 다루진 않았지만요. 얘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할 때 from A to B라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얘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 볼까요? 다음은 장소와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t, on, in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under to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at은 이제 장소의 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각형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t home, at the party, at school, at the station. 역도 하나가 있겠네요. at the station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는 어느 내부 위치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순서가 삼각형에서 좀 반대기는 해요.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내부 in a box, in a room, 네, in Paris and Singapore.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in the box, in the room이 좋겠죠. 내가 어떤 상자에 들어가 있고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 표면과 맞닿은 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on the table, 책상, 데스크 위에, 그 다음에 on the wall, 벽, 벽이 지금 표면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게 굳이 수평으로 이제 밑에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일직선으로 표면과 맞닿기 때문에 위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on the ground, 어떤 땅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땅 위에 발 대는 것도 할 수 있다.
표면과 맞닿은 위가 있다면 이제 표면과 약간 떨어져서 아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제 under이 되는 거죠. under는 under the table, under the ground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소에서 at, on, in, you로 제일 많이 쓰는 게 to 같아요. 어디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질문하면 이제 where are you going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library. I'm going to the bank. 내가 가는 뱅크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 그 뱅크로 가. I'm going to the bank 해주시면 됩니다. 장소를 물어보는 개념이 또 있죠. 길을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실 때 직진하시고 왼쪽으로 가셔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빌딩 앞에 있습니다. 어느 빌딩 뒤에 있어요. 라고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단어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앞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n front of the building 해주시겠죠. 그래서 in front of 뒤에 있어요. behind the couch 소파 뒤에 있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어요. next to me 아니면 빌딩 옆에 있어요. next to the building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near 근처에 이제 자신과 가장 근처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근처에 있어요. near here 그래서 근처라고 하는 near도 자주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또 질문 8개가 있네요. 요것도 미리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맞춰볼게요, 답을. 네, 하셨으리라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네요. 기차는 역에 정차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기차는 the train 할게요. The train 멈췄다. 정차했다. 사실 멈추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멈췄다. 그래서 the train stopped at the station. 그래서 어떤 정류장에 멈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차는 역에 정차했다. 그래서 애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born 하나 연습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she was 태어났으니까요. born in Korea.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지명. 그래서 in. 3번이요. 나의 책은 내 책상 위에 있다. 라고 했네요. 표면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동사 보실 때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뭐뭐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는 항상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am, are, is로 나눠지겠죠. 여기에선 보시면 뭐가 되나요? My book is on the desk. 표면 위에 있어요. 라고 할 때 on 쓰기로 했죠. 다음 4번이에요. 나는 책을 침대 아래에서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어요. 책을 어디에서? 침대 아래에서. 이거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면 돼요. I 찾았다. found the book or my book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내 침대 아래에서 under the bed. 5번가요? 나는 학교를 간다. 쉽다. 나는 간다. 학교를이죠.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를 이라고 할 수 있죠. I go to school. 6번은 조금 특이한 패턴이에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너는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니? 긴장한. 그건 또 뭐지? 카메라 앞에서? 이건 또 뭐야? 하시면 돼요. 너는 긴장하니? 그렇죠. 너는 하니 긴장이겠죠. 이제 물음표가 되니까. 그리고 추가로
카메라 앞에서래요. 앞에서 카메라.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camera? 되겠죠?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camera?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니? 할 수 있죠. 네, 7번. 그는 차를 은행 뒤에 세웠다. 뒤에 세웠네요. 뒤로 할게요. 차를 세우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차장 영어로 뭐였지 생각하시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세웠다. 차를 뒤에 은행. He parked the car behind the bank. 뒤에 세웠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주차장, parking lot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park 쓸 거예요. 공원 아니에요? 공원이랑 단어가 같지만 동사와 명사 뜻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Okay, the last question in here. 자,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니? 물어봐야죠. 여행 가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누군가가 외국인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야지 대답하실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있겠죠.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니? 어떻게 할까요? 있니? 이 근처에 편의점이 할까요?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니? 가장 정확한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있니? 편의점이 이 근처에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제 예를 쓰려면 또 그거 뭐였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 그냥 있다를 하고 싶어요. There is, there are 기억나십니까? 요것도 하나 체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근처에 near, 여기 here.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near here? 어우, 난이도가 좀 있어요.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가 편의. 우리가 쉽게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편의를 주는 가게, 편의점인 거죠. 그래서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near here?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전치사,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뜻도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만, 우선은 요만큼 있으시면 회화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써주시면, 특히나 전치사는 잘 쓰면은, 그래도 너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원어민들도 가끔 헷갈려하는 전치사이고, 어드밴스드 이제 올라가신 분들도 전치사는 항상 헷갈려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선 기억하셔도 완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만들었던 문장들은 꼭 리뷰해 주시고 입으로 내뱉어 주시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